토마토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치인과 국민들 모두 이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오늘은 경제 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자리 잡게 된 이유와 더불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평양 경제개혁연구소의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위원님께서는 이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오랫동안 또 활발하게 연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경제 민주화의 개념 그리고 경제 민주화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화두가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 제119조 2항에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제 그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 그다음에 적정한 소득 분배, 그리고 시장의 지배력과 시장 지배력 남용의 금지, 그리고 이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배경은 성장은 되어 오고 있는데 결국은 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한마디로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고착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최근에 작년부터죠. 민주당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제 수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차 이제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공방을 벌였는데요. 일단은 민주당과 새누리당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의 표시를 나타냈습니다. 두 당이 지닌 경제 민주화에 대한 태도상의 차이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경제 민주화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요. 특히 이제 우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정당 문제가 있어서 김종인 박사를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으로 모셨고 아울러서 당의 강령까지 바꿨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포함시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민주화위원장인 이제 국민행복위원장이죠. 그래서 김광두 위원장이 제기했던 다양한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총선을 위한 그리고 올해 대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이제 해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10월인가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최근에 이제 국회에 제출된 경제 민주화 법안을 대선 전에 이렇게 법안을 시키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아직 커다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후보가 모두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을 좀 내놓은 상황인데요. 일단 두 후보의 공약 자체는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순환출자 같은 경우에는 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경제 민주화가 순환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두 분의 그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공약을 보면 박근혜 후보는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현상 치유를 위한 것이고 구조적 변화보다는 행위 규제를 위한 그런 이제 공약을 많이 내세웠고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통한 행위 규제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것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보면 두 분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제 박근혜 후보의 순환출자 신규 금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개혁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진행됐던 것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박근혜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순환출자로 인해서 실물 투자가 제어가 되고 외국인의 자본에 의한 어떤 적대적 M&A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두 부분은 사실상 제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순환출자 해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룹 내에서 현금과 주식이 오고 감이기 때문에 그룹 내에 어떤 실물 투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아울러서 이제 적대적 M&A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에 5% 룰이 있고 공정거래법 제12조에 15% 룰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적대적 M&A가 제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실현 가능성은 도식적으로 보면
박근혜 후보께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행위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그 실현 가능성에 의해서 한국의 경제 구조가 바뀔 것이냐 그렇지는 못하다.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훨씬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좀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문재인 후보 그리고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진정성이 있는 경제 민주화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헌법 제119조 2항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후보자들의 철학과 가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5년 이내에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경제 민주화에 관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어떤 조직적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두 후보의 공약도 한번 살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대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1939선, 1940선 근처에서의 움직임 이어갑니다. 코스닥은 0.3%대 상승한 500선에서 움직임 기록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시간 전과 큰 흐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남은 시간들 전략 잘 세우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